고전시가 어휘 31번부터 35번까지 공부합시다. 31번 삿갓새 되롱이 입고 김굉필. 김굉필은 조선 전기 유학자입니다. 자, 어휘를 볼까요? 삿갓새, 삿갓새는 삿갓새. 자, 머리에 쓰는 삿갓새. 되롱이, 되롱이는 도롱입니다. 비나 눈이 올 때 겉에 걸치는 어떤 거적 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도롱이 같은 경우는 보통 소박한 어떤 생활 요거하고 관련될 때 많이 나오는 시험입니다. 도롱이. 새우중, 새자가 가늘 새자입니다. 우자는 비우, 가랑비 내리는 가운데 새우중에. 홈에 메고, 호미를 메고. 산전, 산에 있는 밭. 흙매다가, 여기저기 매다가. 녹음, 푸른 잎이 우거진 나무나 숲을. 녹음. 우양, 소와 양. 깨와다, 깨우는 도다. 자, 시를 볼까요? 삿갓에, 자, 삿갓을 쓰고, 되롱이, 도롱이를 입고, 새우 중에 가랑비가 내리는 중에 홈에 메고, 호미를 메고, 산전, 산에 있는 밭을 흙매다가, 여기저기 매다가, 녹음에 짚푸른 나무 그늘이 있는 그 녹음에 누워 있으니, 목동이 우양을, 소와 양을 몰아다가 잠들어 있는 나를 깨우는도다. 자, 그래서 전원 생활의 어떤 여유로움, 유유자적함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시죠. 32. 이현보의 농암에 올라보니. 어휘입니다. 농암, 이현보의 호이기도 합니다. 호이기도 하고요. 여기에서는 그냥 바위 이름으로 보면 됩니다. 농암, 암자가 바위 암자예요. 노안, 늙은이의 눈. 노안, 유명이로다. 오히려 밝구나. 인사, 인간 세상의 일. 산천이 딴 가셀까. 자연이야, 산천이야. 변하겠는가. 변하지 않는다. 서리법이죠. 암전, 바위 앞. 모수, 모구이, 물과 언덕들이. 자, 이 시어가 쓰인 시를 살펴봅시다. 농암에 올라보니. 자, 지금 상황은 화자가 이젠 관직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온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고향의 농암, 이 농암은 지명으로 보면 되죠. 농암에 올라보니 노안, 늙은이의 눈이 유명이로다. 오히려 다시 밝아졌다. 갑자기 눈이 좋아졌다라는 의미보다는 예전에 봤던 산과 물을 다시 보니까 어제 본 듯하다라는 거죠. 인사이, 세상의 일이, 사람의 일이 변한들. 산천이야, 자연이야, 가셀까, 뭐 변하겠는가. 인간 일은 변해도 자연은 변하지 않는다. 대꾸법, 대조법 쓰였죠. 암전에, 바위 앞에, 모수모구, 수많은 물과 언덕들이 어제 본 듯 하구나. 그래서 농암에 올라보니. 자, 33. 이현보 이어지죠. 자, 이번에는 연시조입니다. 이 어부가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좀 알아둬야 되는 그런 시입니다. 자, 맞네요. 어휘가. 자, 이중에. 자, 이거는 구개음화 시키면 되죠. 이중에.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시름은 근심 걱정. 이렵편주, 나뭇잎처럼 작은 배 한 척. 편자는 조각편이고요. 주자가 배주자예요. 그래서 조각배입니다. 조각배. 만경파, 한없이 넓고 넓은 바다. 만경창파라고도 하고요. 그냥 만경파라고도 합니다. 한없이 넓고 넓은 바다. 인세, 인간 세상. 속세. 니젯거니, 이젓거니. 천심녹수, 천길이나 되는 푸른 물. 만첩청산, 겹겹이 둘러싸인 푸른 산. 십장홍진, 10길이나 되는 붉은 먼지. 보통 이렇게 홍진, 이 진자가 티끌진인데 홍진이 나오면 더러운 세상을 비유한 표현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붉은 먼지, 속세를 의미해요. 속세. 언매나 가렸는고, 얼마나 가려 있는가. 월백하거든, 달이 밝게 비치거든. 무심하여라. 무심 또 나왔네요. 무심. 욕심이 없구나. 자, 시를 봅시다.
이 와중에 근심 걱정이 없으니 어부의 생애로다. 자, 어부의 생애는 근심 걱정이 없대요. 자, 보통 어부는 진짜 어부와 가짜 어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진짜 어부는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이 진짜 어부고, 가짜 어부는 자연을 즐기는 사람이에요. 자, 대부분 고전 시가에서는 가짜 어부, 가어부 또는 가어옹이라고도 하는데 가짜 어부가 나오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자연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자, 이 중에 근심 걱정이 없으니 어부의 생애로다. 이려 편주를 작은 조각배를 만경파 넓은 바다 위에 띄워두고 인새는 속새죠. 속새를 다 잊었거니 날 가는 줄을 알랴. 날 가는 줄도 모르고 자연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죠. 9번은 굽어보니 천심녹수 천심이나 되는 푸른 물이 흐르고, 돌아보니 만첩청산 만겹이나 쌓여있는 푸른 산이 있다. 10장 홍진이 10장 10길이나 되는 붉은 먼지. 그래서 이제 더러운 세상을 비유하죠. 이 속새가 얼마나 가렸는가. 자, 그러면 요 천심녹수하고 만첩청산은 이 홍진을 가려주는 자연물이 되겠죠. 강호는 자연입니다. 자연에 월백 흰 달빛이 비추거든 더욱 무심하여라. 더욱 욕심이 없구나. 자연 속에서 욕심 없이 살아가는 화자의 모습입니다. 자, 이번에는 삼수하고 사수인데, 자, 여기도 어휘를 살펴볼까요? 청하는 푸른 연잎, 농유 푸른 버드나무까지, 노적 화총 갈대와 물 억새의 덤불, 갈대, 억새. 일반 청입이 자연이 주는 참된 의미. 산두는 산꼭대기. 한운, 한가로운 구름. 백구, 흰 갈매기. 백구도 은근히 많이 나오죠. 무심코, 또 나왔네요. 아무 욕심 없고. 자, 십니다. 자, 삼수. 청아에 연잎에 밥을 싸고, 농유 푸른 버드나무에 고기 꿰어. 자, 이것도 소박한 삶과 관련되죠. 노적과 총에 배 메어 두고, 갈대와 억새풀 거기에 배를 메어 두고, 일반 청이미를, 자, 자연에서 느끼는 어떤 깨끗한 어떤 그런 맛, 참된 맛, 어느 분이 아실까? 자, 화자는 그 일반 청이미를 느끼고 있는 거죠. 산두 산봉오리에 한운 한가로운 구름이 일어나고, 수중 물 가운데 백구 흰 갈매기가 날아다닌다. 무심코 아무 욕심 없고 다정하니 이 두 것이로다. 이 두 것은 앞에서 나온 한운과 백구를 뜻하죠. 이 두 것이로다. 일생에 시름 근심 걱정을 잊고 너를 따라 놀겠다 라는 화자의 태도가 나옵니다. 자, 마지막 제5수 장안은 서울이에요. 한양, 북궐, 궁궐, 임금이 계신 곳. 어주는 고깃배. 니즌 스치 이시랴. 잊은 때가 있겠느냐, 나라를 잊은 때가 있겠느냐. 서리법이니까 잊은 적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제세현, 세상을 구제할 현명한 선비. 자, 장안을 돌아보니, 서울 쪽을 돌아보니 북궐, 임금이 계신 궁궐이 천리로다. 천리나 떨어졌다. 어주, 고깃배에 누워 있은들 잊은 적이 있겠느냐. 자, 여기 앞에 생략된 거는 이제 임금을 잊은 적이 있겠느냐. 잊은 적은 없다. 내가 자연에 이렇게 은거했어도 임금을 잊은 적은 없다. 두어라. 자, 여기서 전환이 되죠. 두어라. 내 근심 걱정 아니라. 나는 이미 속세를 떠나 자연에 은거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나의 근심 걱정이 아니라, 제세현이 세상을 구제할 현명한 선비들이 없겠느냐. 그들이 나를 대신해서 임금님을 잘 보필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현보 연시조 5수까지 살펴봤죠. 34 서경덕입니다. 마음아 너는 어이. 마음아 했으니까 마음을 의인화한 거죠. 어휘를 볼까요? 자, 매양은 늘, 항상. 점원난다, 니은다가 요게 주어가 2인칭일 때 사용하는 의문형 종결음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의문형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젊어 있느냐, 쫓녀다니다가, 쫓아다니다가, 남우일까, 남을 웃길까, 남의 웃음거리가 될까.
마음아, 너는 어이 그렇게 늘 항상 젊어 있느냐? 자, 화자가 마음에게 묻고 있죠, 지금. 내 늙을 적이면, 내 육체가 이렇게 늙을 적이면 닌들 아니 늙을 소냐? 너 마음인들 아니 늙을 소냐? 아마도 젊은 마음 너 쫓아다니다가 남의 비웃음을 살까 하노라. 자, 마지막입니다. 35 마음이 어린 후니 역시 서경덕 시조죠. 어리다, 어리다가 어리석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린 후니 어리석으니 만중운산 구름이 겹겹이 쌓여 험난하고 높은 산. 그래서 이 만중운산 가끔 내신에 뭐 삼위인곡, 송미인곡과 관련돼 가지고 화자와 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 방해물을 뜻하는 시어를 찾아라 하면 뭐 요런 마음이 어린 후에서 이제 만중운산이 그런 비슷한 시적 기능을 하니까 요런 것들 골라주면 되죠. 자, 만중운산은 구름이 겹겹이 쌓여 험난하고 높은 산. 만중운산. 오리만은 오겠는가마는 지는 잎 떨어지는 잎 행여 긴가 혹시 님이 오는 소리가 아닌가 행여 긴가 혹시 아닌가 마음이 어리석인 후니 내가 하는 일이 다 어리석구나. 이 만중운산의 이 깊은 산까지 어떤 님이 날 찾아오겠느냐마는 자 여기까지 찾아오기가 힘들다. 그런데 지는 잎 떨어지는 잎 부는 바람에 행역인가? 님이 날 찾아왔나? 그렇게 여긴대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님을 좀 간절히 그리워하는 어떤 마음을 표현한 시가 되겠죠. 자, 오늘은 31번부터 35번까지 공부했습니다. 자, 반복적으로 공부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